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니? 217페이지 유형 14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범위 먼저 생각하면 이제 오늘 등비 등차 수열 이제 끝날 거고, 다음 시간이 뭐야? 이 다음 단원이 뭐니? 합 시그마 나왔던 거 아시죠? 시그마에 대한 내용 배우고, 그 뒤에는 귀납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그거는 학교의 범위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하겠습니다. 수능에서도 실은 귀납적 정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뒷부분을 잘 안 해요. 실은 이게 뭐 당연히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학교 진도 또는 시험 범위에 맞춰서 들어가면 하고, 안 들어가면은 그 범위 빼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복습하고 시험 대비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17페이지 유형 14번. 자, 유형 14번에서 양수 a, b에 대하여 a제곱 12, 그 다음에 b제곱이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세 개의 항을 줬고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를 적용해서 풀 수 있다? 등비 중항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등비 중항이라는 것은 A와 B와 C라는 문자가 있을 때 어떤 경우를 우리가 등비 중항이라고 하죠? 얘는 B제곱은 A와 C를 곱했을 때, 이게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그치? A, 얘가 첫째 항이라고 한다면 B는 AR이라고 할 수 있고, C는 AR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AR을 제곱하면 A제곱 R제곱이고, 얘가 A고 얘가 AR의 제곱이니까 A제곱 R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 양변이 뭐하다? 같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죠? 등비중항에 대한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이 세 항이 등비중항을 따르기 때문에 뭐라고 써주면 돼? 12제곱은 A제곱과 B제곱을 뭐한 거? 곱한 거니까 우리는 A, B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죠. 양수니까. 따라서 A, B는 몇이다?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이제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냈고, 그랬을 때 A 곱하기 B, 끝났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또는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A하고 B가 정수라고도 나올 수 있어. 양의 정수. 그러면 정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풀어주면 돼? 숫자가 너무 크긴 하지만 정수다.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돼? A 곱하기 B가 10이다 했을 때, A와 B가 정수일 때, 정수일 때 어떻게 풀어줘야 돼? 정수 부정방정식. 그러면 A하고 B를 곱했을 때 12가 나오는 게 뭐 있어? 1, 12, 2, 6, 뭐 3, 4,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또는 12, 1 이런 애들을 잘 바꿔줘도 결국 다 같아지죠?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크긴 하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뭘 구해라? 뭐 A 더하기 B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근데 여기에서 정수 A와 B는 정수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게 되면 A 더하기 B도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 자, 간단하게 몇 개만 한번 해볼까? 숫자를 좀 줄여. A, B는 12입니다. 그죠? 답은 12죠?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곱했을 때 몇이다? 7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A, B는 정수래.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 1, 7 있고 7, 1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있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A하고 B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 8과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수다 또는 자연수다 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절대로 이렇게 못하겠지만, 그치? 얘가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자연수일 때는 거의 대부분을 뭐에서 푼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자연수가 나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서 푼다? 부정방정식은 정수일 때, 자연수는 대입해서 풉니다. 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몇이야? 1이잖아. 그래서 1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넣어서 뭘 찾는다? 규칙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풀이 방식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자연수면 대입할 수도 있다. 다 대입해라가 아니라 대입해서 규칙을 찾으면 편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정수일 때는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수인 경우는 이거밖에는 없어요. 실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치? 그럼 x와 y는 몇인 거야? x, y 실수일 때 각각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 더하면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x는 0, y는 0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실수의 값을 찾아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제곱 형태가 있을 때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음 15번. 자, 15번에서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세항 A, 2, 5, 14 A, 2, 5, 14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근데 우선 A에는 무슨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면 A2는 뭐라고 써주면 될까? 등차 수열의 정의에서 얘는 A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A5는 그렇죠. A 플러스 4D 이렇게 될 거고, A14는 그렇죠. A 플러스 13D인데 이 세 항이 뭘 이룬다? 등비 중항을 이룰 때라는 얘기겠죠? 왜?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그죠? 같은 뜻이겠지? 따라서 그럼 뭐라고 써주면 될까? 그렇죠. A 플러스 4D의 제곱은 A 플러스 D 곱하기 A 플러스 13D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4D의 제곱은 A 플러스 D 곱하기 A 플러스 13D. 자, 우선은 풀이하기 전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봤어. 그래서 식을 이렇게 찾았다. 잠깐 보라고 얘기했다. 그럼 미지수가 지금 현재 몇 개야? 2개입니다. 근데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A와 D의 값을 구해줄 수 있다 없다? 없지.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지금 값이 몇이야? A3분의 A23이잖아. 그치?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A3과 A23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 할 때 우리가 관계식을 찾아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어떤 식으로? 뭐 A는 뭐 KD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A 대신에 KD를 싹 다 대입하면 K값을 구할 수 있다고. K가 상수일 때 구할 수 있다고. 비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D분의 A는 K값인 거지, 상수. 맞아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왜 하나밖에 안 나와? 식이 어딨지? 막 이렇게 찾지 말고 우선 봐야지. 끝을 한번 쭉 봤더니 뭘 구해라? 비율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A23을 구해라 그랬으면 이걸로 못 풀지. 그치? 값을 A하고 D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비율을 찾으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정리해보자. 자, A제곱 없어지네요. 그죠? A제곱은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건 8AD
플러스 16 D제곱. 그 다음 얘는 A 맞죠? A D제곱에 B 있었어. 그 다음에 얘는 4AD 4AD 그 다음에 3D제곱 14야? 어디가? 14? 4, 16 A 여기 13이구나. 안 보여. 그러면 14AD 그 다음에 여기 3D제곱 그러면 13D 내가 써놓고 왜 글을 못 알아보냐? 플러스 13D제곱 그럼 13D제곱 이항하면 3D제곱 이렇게 될 거고 8AD 이항하면 6AD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A와 D는 근데 0이 아니다 라고 그랬잖아. 숫자과 공차가. 그러니까 A, D로 뭐 해줄 수 있어?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3D로 나눠주자. 그러면 D는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났지? 그지? D 대신에 2A를 대입하면 이 관계식에 뭐를 찾아줄 수 있다? 비율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한번 구해보세요. A 3분의 A 24 A 3은 A 플러스 2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A 23이니까 A 플러스 22D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을 찾아라 라는 거. 나왔나요? 네. 몇 나왔어요? 9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다음 16번.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일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 그 다음에 AN은 뭐라 써야 돼요, 형아? A 플러스 A 곱하기 등비수열이니까. A 곱하기 아래 아래 n-1제곱 A가 몇이야? 1이요 1, R은 2요 2. 그럼 식을 어떻게 써주면 된다? 2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Bn은 어떻게 정의하면 돼?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an 플러스 1은 n 대신에 몇을 대입했다는 뜻이야? n 플러스 1을 대입했다는 뜻이죠?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의 n제곱 되죠? 그럼 2의 n제곱이 an 플러스 1이 되고 그거를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같아요? 2의 2n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의 2제곱을 지수법칙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n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2의 2n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2n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죠? 마이너스 2제곱은 몇이야? 4분의 1이지? 그럼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4분의 1을 뺄 거니까 몇이야? 4분의 3 2의 2n제곱이 bn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맞니?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b3은 몇인가요? b6 먼저 구해볼까? b6은 몇인가요? b6.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b3분의 b6을 구해라 라고 그랬잖아. 그럼 b6은 몇이야? 아니. 절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절대 계산할 필요 없다. 그럼 4분의 3 곱하기 2에 12제곱이고 b3은 4분의 3 곱하기 2에 6제곱. 뭐가? 대답한가? 나 뭐 잘못됐다고 한 줄 알고. 자, 그럼 4분의 3 뭐가 돼? 약분되죠? 그 2에 6제곱 약분되면 2에 6제곱 남죠?
그러니까 답은 몇이다? 64. 8의 제곱과 같죠? 자, 17번. 자, 등비수열의 활용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각 단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8단 케이크를 만들었다. 거기 밑주세요. 이 케이크의 2단의 부피를 P, 2단의 부피는 P라고 했고 4단의 부피는 Q, 4단의 부피는 Q라고 되어 있을 때 8단의 부피를 P와 Q에 관한 문자로 뭐해라? 표현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단을 우리가 첫째 항이니까 A라고 놓는다면 두 번째 단은 뭐라고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잖아. 근데 아무튼 감소를 하든 증가를 하든 간에 첫째 항 1단에다가 뭐를 곱해줄 거야? 일정한 비율이니까 레이시오 R 공비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공비는 1보다는 작겠지. 그러면 감소하겠죠. 2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첫째 항이 2일 때 그 다음 항은 몇인 거야? 1이 되잖아. 그 말은 2였다가 1이 됐으면 감소한 거지. 컸다가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거냐. 점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아무튼 공비가 곱해질 거라고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첫째 단이 A면 A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단은 얘는 AR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8단은 AR의 7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A랑 R이라는 문자는 없어야 돼. 우리는 반드시 어떤 문자만 P 또는 Q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하자? 나타내보자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야. A하고 R이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살짝 바꿔볼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는 AR. 왜냐면 AR이 P잖아. 그치? 그러면 AR과 뭐를? R 제곱을 곱하면 AR의 세제곱이고 AR의 세제곱이 Q라며. 맞아요? 맞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AR은 P니까 여기다 P를 대입하면 Q는 잘 봐. Q는 P 곱하기 R 제곱이잖아. 다시 Q는 뭐라고? P 곱하기 R 제곱이라고. 따라서 R 제곱은 뭐라고 써줄 수 있니? P분의 Q라고 해줄 수 있겠죠. 됐어? 자, 이제 AR의 7제곱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방금 전에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R의 세제곱 또는 AR을 이용해서 바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AR의 세제곱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맞아? 자, 여기에서 AR의 세제곱은 뭐와 같아? Q. 그럼 R의 4제곱은 얘를 뭐 한 거? 제곱한 거. 따라서 얘는 뭐라고 써줄 수 있냐? 답은 Q 곱하기 P 제곱분의 Q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럼 다음 몇 번이 돼야 돼? 그쵸. P 제곱분의 Q 세제곱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죠? 뭐 위에는 뭐 고난이도 여기 대표 유형 문제 쉽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활용 문제다 보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 또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도 풀 줄 알고 이제 좀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문제 이거구나 선생님이 딱 설명해주고 나서 이거니까 막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좋은 습관일까 나쁜 습관일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좋은 습관은 아니야. 좋은 습관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지금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수업 끝나고 가서 풀어야 되는 건 맞아. 풀어는 봐야 돼. 100%. 근데 지금 푸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실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풀이를 이거 끝나자마자 실은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아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저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있어. 내가 학생이야. 내가 이렇게 문제를 설명을 들었어.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있는 친구들 또는 두 번, 세 번 해본 친구들은 아 이건 이거구나라는 게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풀이를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약간씩 꼬여져 있는 문제들을 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 때 너네들 이렇게 풀고 있다가 아 이거 그거지? 그리고 딱 여러분들 보면 고개 이렇게 숙이고 문제 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을 다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밑에 있는 내용을 계속 설명한단 말이야. 그럼 이 설명본을 놓쳐. 그러면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당연히 안 푸는 것보다 나아. 끝나고 안 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우선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이를 해야 한다고. 알겠어? 그 다음 18번. 자 18번에서 자 모든 항의 양수 분비 수열에 대하여 A1, A2 곱한 것은 A11에 A1, A2 곱한 것은 A10이다. 자 그러면 얘 먼저 풀이해보자.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A1은 A1이고 A2는 AR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A제곱 R 첫째는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A10은 AR의 9제곱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죠. 근데 A와 모든 양의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R로 뭐 할 수 있어? AR로 나눠줄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R의 8제곱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A1, A9를 더했을 때 20이다 그랬어. 그러면 A1 더하기 A9는 20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등비수열 정의에서 얘는 A9 A9는 A 안에 8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A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아니 그냥 R의 8제곱이 몇이야? A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 그럼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0은 몇이다? 0이다. 그럼 인수분해 가능하죠? A 값은 몇인가요? 4. 양수여야 하니까 마이너스 5는 안 되죠? 그치? 그래서 A는 몇이다? 4라고 A가 4. 그러면 R의 8제곱이 4인 거죠? 그치? 그럼 R의 4제곱은 몇인가요? 몇이야?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 자, 그랬을 때 뭘 구해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 그러면 A1과 A3은 결국은 다 등비수열에 있는 항이거든요? 지금 A라는 지금 항은? 그치? 그럼 A1은 하나 써보자. 그냥 쓰자. A1 더하기 A3 A5 A7 A9 얘 먼저 하고서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항 같이 곱하겠습니다. 자 A1은 A죠. A3은 AR의 제곱이지. 얘는 AR의 4제곱이죠. 얘는 AR의 6제곱, AR의 8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와 얘는 공비가 몇인 거야? R 제곱입니다. 첫째 항이 A고요. 그 다음에 얘가 첫째 항. 첫째 항이 되고 공비는 R 제곱이라고. 근데 몇 개의 항을 지금 더했어? 얘네들 다 공비가 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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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제곱이니까 첫째 항은 A로 동일하고 공비가 R제곱이면서 몇 개 항을 더했다? 5개 항을 더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몇이다? 5 이렇게 됐을 때의 뭐를 구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돼? 공식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가 R 제곱이고 항의 개수가 5개니까 R 제곱의
5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 아래 n제곱이니까 원래 공식이. 그러니까 얘는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 됐니? 그 다음 A2 1부터 A1 마이너스 A3 플러스 A5 마이너스 A7 플러스 A9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A 아래 제곱이고 얘는 A 아래 4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A 아래 6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A 아래 8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하고 공비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죠? 첫째 항은 동일하게 A고 그쵸? 그러니까 첫째 항은 같고요. 공비가 이번에 뭘로 바뀐 거야 얘는?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R제곱 항의 개수는 동일하죠. 그치?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합을 구해보자고. 합 5개를 지금 다 더한 거니까. 그럼 합은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R의 제곱 분의 첫째 항은 A 그 다음 1 마이너스 R 제곱에 5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의 제곱에 5제곱 하면 몇이야? 1 플러스 R 제곱이고 부호는 마이너스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는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됐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라? 이 두 개를 뭐 해라? 곱해라 라는 거지. 그럼 합차 보이나요?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제곱 먼저 쓰겠습니다. 자, 어차피 플러스니까 A 곱하기 R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자, 합차 보이나요? 그러면 분 뭐는 뭐야?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A제곱에 R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했어? R의 4제곱이 몇이다? 그 다음에 A는 몇이다? 대입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R의 20제곱은 뭐와 같아? R의 4제곱에 5제곱과 같잖아. 그럼 구해줄 수 있겠지. 각각 대입하면. 됐어요? 됐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나왔나요? 몇 나오나요? 496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죠? 곱하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9번 보자. 자, 등비수열 A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등비수열이래. 자, 그러면 SE 공식은 어떻게 돼요? SE 등비수열 될 때. SE 2분의 등비수열 등차수열 말고. R만 그렇지. R-1분의 N A 곱하기 아래 N제곱 얘는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S4는 다시 하나 더 R-1
마이너스 얘도 R-1분의 A A 곱하기 소정만 R의 4제곱 요정 마이너스 N제곱이야 N제곱 똑같아. 항일 때는 얘랑 똑같아. 4 알겠어? 1을 빼는 경우는 일반항 구할 때 A인 구할 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 R-1 R-1 약분되고요 AA 약분되고요 자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R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 하나가 약분이 되면서 따라서 남는 거는 R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약분되면 남겠죠 됐니? 근데 걔가 몇이라고? 2다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R 제곱은 8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그래서 A2분의 A4를 구하래 그러면 등 B 수열이 일반항이니까 A2는 몇이야? A R의 1제곱 A4는 몇이야? AR의 세제곱 따라서 R 제곱이겠네 답은 8 자, 20번 봅시다. 자, 20번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몇이고 2래요. 그죠? 그랬을 때 뭐 했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이 모퉁이를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각각 중점을 잡아서 얘를 이렇게 접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안에 있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될까요? 정사각형입니다. 질문.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무슨 사각형이 되나요? 무슨 사각형?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면 무슨 사각형? 걔는 직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무슨 사각형이 된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돼? 직사각형이 된다고? 얘 중점, 얘 중점, 얘 중점, 얘 중점. 말은 뭐야? 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왜냐면 여기를 대각선을 쭉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치? 그럼 얘 중점 연결되어 있는 건 이 삼각형에서 그럼 얘하고 얘 길이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 길이의 2분의 1배야. 그러면서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얘랑 평행해야 돼. 또 여기서도 얘랑 평행해야 돼. 됐어? 그리고 얘도 뭐 해야 돼? 얘랑도 이렇게 평행할 수밖에 없어. 같은 원리로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평사의 대각선을 연결하게 되면 됐어? 그러니까 무슨 사각형이 돼야 돼? 평사야. 됐니? 실은 등변 사다리꼴도 있는, 그러니까 사다리꼴하고 등변 사다리꼴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기억이 아리까리해. 그래서 정확한 게 아니니까 안 알려주는데 우선은 걔네들의 실은 잘 안 나오니까 우선 놔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특히 마름모 직사각형을 중점 연결해서 많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정사각형은 너무 쉬워서 언급되더라도 쉽게 그냥 진작으로도 맞춰서 때려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잘 안 틀리는데 마름모는 직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니? 한번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해봐요. 그러면 구할 수 있어. 사각형에서 사각형은 평사인가? 아마 평사인 것 같은데. 평사일 겁니다. 왜냐면 중점 연결 정리에서 평행평행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평사가 돼야 되고요. 등변사대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중점 연결 정리해서 그럼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지금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접했을 때 이 녹색깔로 그려져 있는 이 점선의 길이를 다 더해라 라는 뜻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한 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인가요?
중점을 잡았으니까 1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이야? 1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몇인가요? 루트 2입니다. 루트 2가 몇 개야? 그래서 4 루트 2가 첫 번째 항이라고 지금 문제에 써있죠. 저기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보면 L1은 4 루트 2다 라고 써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L2인데, L2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저기 지금 5개의 지금 그래프가 있잖아. 그림이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어디를 보면 돼? S1을 펼친 그림이 있지? 됐어? 됐니? 걔가 뭐가 되는 거야? L2가 되는 거라고. L2. 맞아? 걔가 L2야, L2. 그러니까 L2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다음에 중점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 지금 펼친 그림이 어디가 되는 거야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를 뭐 해라 다 더해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빨간색의 길이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빨간색의 길이 몇인가요? 빨간색의 길이 빨간색의 길이 몇이야? 한 변의 길이가 몇인데? 2잖아. 그러니까 L2는 몇이라고? L1은 4루트이고 L2는 몇이야? 8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들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반복이 될 때는 뭐가 생기냐면 일정한 비율이 생겨요. 동일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결국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L3을 뭐 해보면 돼? S2를 펼친 그림이 있죠. 맨 오른쪽 아래. 걔네들의 그 길이들을 다 뭐하면 더해보면 몇이 나와야 되냐면 걔는 L3가 되는 건데 얘는 8 루트 2 이렇게 나와야 돼. 8 루트 2 이렇게. 됐어요? 됐니? 그러니까 공비가 몇인 거야? 공비 R. R은 루트 2가 되는 거죠. 첫째 항은 4 루트 2가 되는 거고. 아니다. L1은 기호를 잘못 썼다. L1은 걔네들을 다 뭐 한 거야? 합친 거구나. 소리? 합친 거네, 합친 거. L1이 아니야. 기호가 잘못됐어. 얘가 첫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에 L이라고 쓰면 안 돼. L은 다 걔네들 다 합친 거야, 합친 거. 얘가 A1. 얘가 A2. A3라고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자, 그러면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첫째 항이 4루트 2고 공비가 루트 2고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 L5니까 항의 개수 5개겠지. 맞아? 따라서 L5는 공식 어떻게 돼? L5 등비수열의 합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4 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됐니? 그래서 얘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나오는지. 별로 어렵지 않은 계산이야. 유리화만 한번 하면 돼요.
나왔어요? 얘가 몇이니? 4루트 2 마이너스 1인가? 그러면 4, 4, 16 32 마이너스 4루트 2를 루트 2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32 아니 32 루트 2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닌가? 아니다 36인가? 아니네 아무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그러면 얘는 32 마이너스 28 루트 2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28 루트 2가 두 개나 있네요. 자 해봐야 돼. 그럼 다음 몇 번인가요? 1번 나와야 됩니다. 다음 자 22, 23, 24 번부터 할까? 쉬운데 오늘 아는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학원이도 안 하고 쉬운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어렵거든요 내용 자체가. 할까? 온 사람이 중요한데 상영 할까 말까? 아야씨 한빈 네가 결정해. 네가 다수의 의견의 결정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모르겠죠. 어? 모르겠죠. 이거 빠졌어요?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어? 진도가? 빠진 학교들도 있나? 거의 대부분 할 텐데 이거? 애들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건 애들이 그런 거지.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해 정확하게.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또 할까? 자, 그러면 21번. 자, 21번을 잘 봐야 돼. 문제를 제일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첫 단어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한 은행 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은행이야. 은행. 알겠어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게 되면 뭐가 생겨? 이자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적금을 부었어. 그러니까 이거 은행에 대한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적금을 부어. 그럼 적금에 대한 뭐가 나와? 이자가 나오지. 많진 않지만 그치? 그러니까 이자는 누가 줘? 은행이 주는 거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뭐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적금을 넣었다라는 건. 그 다음에 대출을 했다라는 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건 한 고객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그 은행에 내잖아. 그럼 이 은행 입장에서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됐니? 자 그랬을 때 자, 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을 연이율 5%의 5년 만기 정기 예금을 받았대. 한 고객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얼마를?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야. 100만 원 정기 예금에 대한 단어 자체에서도 힌트가 있기는 한데 100만 원만 한 번 넣었어. 이 문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100만 원만 내가 지금 5월 며칠이야? 5월 3일 날 한 번 딱 넣었어. 그 다음에 5년을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뭐 해봤자 뭐 그렇게 이자가 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자는 발생하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적금 개념은 뭐냐면 내가 5월 3일날 100만 원을 딱 넣었어. 그 다음에 6월 3일날 또 100만 원을 넣었어. 이 문제랑은 다르다. 알겠어요? 걔랑 착각하면 안 돼. 알겠니? 걔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되고 얘는 뭐야? 그냥 한 번 딱 넣었을 때 이자가 얼마씩 늘어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계속 매달 한 번씩 넣는 게 아니고 매년 한 번씩 넣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 두 개를 착각해서 혼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0만 원을 넣었어. 여기에 공 4개는 지우겠습니다. 그죠? 100만 써도 이해할 수 있겠죠?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지금 몇 프로야? 5%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 돼? 5%가 지금 증가하는 거잖아. 이자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1 플러스
100분의 5 또는 1.05인데 문제 보기에 있는 문제로 맞춰야 되니까 1 플러스 100분의 5라고 쓰겠습니다. 그죠? 몇 년 넣었어? 5년을 넣었어. 여기에서도 단리로 넣냐 복리로 넣느냐에 따른 단어의 차이인데, 단리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넣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0%의 이런 경우는 없어요. 10%에 대한 이자를 단리로 받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100만 원의 10%는 얼마야? 10만 원이 되는 거야.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또 10만 원이야. 내가 넣었던 원금에 대한 10%만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단리 개념이고, 복리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내가 넣었어. 그럼 10%가 나와야 돼. 그럼 10만 원이 나왔지. 그럼 내가 지금 얼마야? 아직 받진 않았잖아. 110만 원이지. 그럼 110만 원에 대한 또 10%를 받는 거야. 걔를 우리는 복리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단리가 많아질 것 같아? 복리가 많아질 것 같아? 마지막 그 이자가 복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복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많이 주면 줄수록 은행한테 손해니까. 이해돼? 그래서 당리와 복리 차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가지고 막 통장 해설하고 막 이런 적금 넣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써있어. 단리 몇 프로의 이율이 증가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세전세후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것도 결국은 경제를 하나 배워가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그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실제로 그 계산기가 있잖아. 네이버에 쳐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적금을 얼마 넣었을 때 이자가 얼마가 되고 정기예금 넣었을 때 얼마나 되고, 네이버가 이미 슈퍼컴퓨터로 거기 데이터를 다 입력해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수학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5에 복리기 때문에 몇 년 넣었어? 5년 넣었죠? 그러니까 몇 제곱? 5제곱을 해주면 얘가 복리가 되는 거라고. 만약 단리였으면 5를 어디다 곱하는 거냐면 100분의 5 앞에다 곱해주면 돼. Rn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거에 대한 5%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자, 얘가 뭐냐면 지금 뭘 한 거야? 정기 예금인 거지. 정기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됐어요? 그 다음 줄에 보면은 90만 원을 연이율 R%로 5년 동안 대출인 거지. 거기까지 슬러시 이렇게 해보세요. 90만 원을 연이율 R%로 5년 동안 대출.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90 곱하기 몇 %의 이율? R% 이율이니까 몇을 곱하면 돼?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해주고, 얘도 마찬가지 복리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됐어? 몇 년을? 5년을. 그럼 얘가 뭐냐면 정기예금.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대출.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 그러니까 플러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예비비를 얼마 보관한대? 10만 원을 보관한대. 근데 얼마의 이익을 지금 내가 내야 돼? 20만 원의 수익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비비가 뭐냐면 혹시 어떤 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보증금 같은 거야.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가지고 보증금처럼 이렇게 보관한다라는 뜻이야. 예비비가. 이해됐어? 그럼 내가 수익이 2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데? 10만 원이 나오는데 왜? 10만 원 내가 지금 수익이 냈어? 거기다가 예비비가 10만 원 있잖아. 그럼 걔네들 다 더하면 몇이야? 2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치? 그러니까 10만 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 돼야 돼? 답은? 다음 몇 번? 얘하고 자리 바뀌었잖아. 2번? 야, 4번. 앞에 지금 10의 6제곱 앞에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해야 된다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돼야 되지. 그리고 지금 우변에서 2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10의 5제곱이 나와야지. 10만 원이니까. 됐어요? 됐니? 뒤에 있는 문제 쉬운데. 금방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던 거, 결국 이거 식만 쓰면 되는 거니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 R을 모르기 때문에 R을 구하는 식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